안녕하세요. 이제 좀 날씨가 풀리는 것 같은데, 오랜만에 돌아온 LP입니다. 제가 공연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저번 녹음에 참여를 못했는데, 양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소개할 작품은 날씨와 정반대되는 작품입니다. 연극 렛미인에 대해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 음, 작품은 녹화일 기점으로 이제 막공을 한 지 딱 일주일 조금 넘었고요. 이 렛미인의 원제는 Let the Right One In입니다. 이 작품은 스웨덴 소설이 완전 원작이고 원작을 기반으로 2008년에 영화가 개봉했는데 또 그 개봉한 영화를 존 티파니라는 연출분께서 보고 만든 공연입니다. 뭐 음, 연극이고요. 이제 또 우선 크리에이티브 팀을 한번 제가 먼저 소개를 해볼까요, 오늘은. 우선 극본은 잭 돈이라는 분이 해주셨고요. 연출은 존 티파니 연출, 그리고 무브먼트 디렉터가 스티븐 호겐, 무대 디자이너가 크리스틴 존스, 조명 디자이너, 어렵네요. 여튼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다들 너무 익숙한 이름들이 많을 거예요. 혹시 존 티파니 연출님 들어보셨나요? 그럼요. 너무 유명한 거 그, 아나요? 뭐지? 그거 해리포터 그분 아니세요? 맞습니다. 해리포터도 막 아, 그쵸. 아, 이 존 티파니님과 잭 돌님과 그리고 스티븐 호겟 요 세 분은 해리포터와 저주받은 아이를 다 함께 하셨고요. 또 그리고 존 티파니와 스티븐 호겟은 제가 또 너무너무 사랑하는 작품인 원스를 두 분이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스티븐 호겟님의 또 제가 얼마 전에 보고 온 얼마 전이라기엔 한 2년 되긴 했는데요. 또 브로드웨이에서 얼마 전에 한 조시 그로반이 출연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스위니 토드의 안무도 또 맡아주셨습니다. 네, 음, 그렇고요. 굉장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 존 티파니가 사실 우리나라에선 가장 이 세 분 중에 유명하신 분이 아닌가 싶은데 또 신식 컴퍼니에서 이 존 티파니의 대표작들도 많이 했어요. 그 해리포터 빼고 다 있죠. 원스도 하고 여기 이번에 렛미인도 하시고 그리고 또 이번에 국내 협력 연출은 이지영 연출님이십니다. 이지영 연출님 저희 라스트 파이브 이어스로 작년에 한국 뮤지컬 어워즈에서 연출상 받으신 그런 분이시고 원스도 협력 연출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번역도 원스에 이어서 황석희님께서 해주셨고요. 그리고 제작은 신식 컴퍼니입니다. 네, 그럼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려면요. 아까 제가 이야기를 시작을 할 때 이게 사실 소설이 원작이고 영화를 기반으로 만든 연극이라고 했는데 이 2008년에 나온 영화를 존 티파니가 2009년 여름 친구네 집에서 봤는데 그 본 시점으로 1년 뒤에 무대화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 당시에 존 티파니 연출님께서 2013년에 스코틀랜드 국립극단에서 협력 연출로 활동 중이셨는데 뭔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극단의 성격과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우리 극단에서 그러면 한번 제작을 해봐야겠다 해서 제작을 하게 되고 그 브로드웨이와 웨스트엔드 두 곳 모두 진출을 하게 됩니다. 이 연극 렛미는요. 사실 원제가 Let the Right One In이라고 했는데 이 존 티파니 연출님 유명하다고 했잖아요. 렛미인을 비롯해서 토니상 8개, 이 토니상이 이제 브로드웨이 공연 기준으로 하는 거고 올리비에상 2개 부문에서 수상을 했는데 올리비에상은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리긴 했는데 이제 웨스트엔드에는 올리비에상, 브로드웨이는 토니상 이렇게 대표적인 뮤지컬 시상식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리비에상에서 또 2개 부문 수상한 뮤지컬 원스와 또 베스트셀러이자 영화로도 큰 사랑을 받은 해리포터와 저주받은 아이의 연출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이 해리포터와 저주받은 아이를 할 때 사실상 원작은 당연히 J.K. 롤링님께서 써주셨지만 이 무대화를 할 때 극본에 이 잭슨님도 같이 써주셨다고요. 그래서 이제 팟캐스트 보시는 분들 궁금하시면 해리포터와 저주받은 아이 이 대본집 보시면 맨 앞에 J.K. 롤링 밑에 바로 밑에 가장 큰 글씨로 존 티파니 앤 잭 손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 쓰셨다. 요 정도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음, 말씀드린 대로 신식 컴퍼니에서 제작을 했고 장소는 국립극장 해오름 극장에서 이제 공연을 했습니다. 관람 대상은 14세 이상 관람가인데 되게 이 관람 대상 설명이 너무 귀여워서 제가 한번 적어왔어요. 14세 이상 관람가인데 중학생 이상의 두려움이 없는 10대들부터 관람 가능하며 그게 설정상 고등학생 이상의 관람 권장 이라고 되게 친절하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렇게까지 막 많이 무섭나 하고 들어갔는데 제가 약간
얼마 전까지 제가 자주 보던 연극이 있지 않습니까? 2시 22분에 이 점프 스퀘어의 그 포인트를 너무 잘 알아서 그런지 뭔가 보면서 좀 때가 됐는데 하면 확확 놀래켜서 저는 그냥 오 했지 그렇게까지 막 무섭지는 않았고요. 저는 다만 이게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뱀파이어물이에요. 뱀파이어? 여튼 이 흡혈하는 어떤 생명체에 대한 이야기라 피가 약간 좀 질질 흘러가지고 약간 그 피를 보는 무서움이 있으신 분들은 좀 트리거 워닝을 조금 적어줘야 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피가 정말 왈칵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음악도 이제 연극이긴 하지만 밑에 언더스코어나 깔리는 음악들이 되게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분도 아이슬란드 출신의 싱어송라이터인 올라프 아르날즈라는 분께서 해주셨어요. 네, 보고 났는데 그 음악들이 나름 기억이 많이 남더라고요. 이제 등장인물을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등장하는 친구가 일라이입니다. 일라이는 사실 이게 영화도 있고 뭐 연극도 있고 소설도 있고 되게 다양하다고 했잖아요. 되게 이 소설을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주인공이 그 해석본마다 이름이 좀 많이 다르기는 하더라고요. 그치만 우리 연극에서는 일라이라는 주인공이었고요. 끝없는 밤에 갇힌 뱀파이어 소녀입니다. 등장인물 설명에는 평생 피해 굶주린 영원한 섬. 긴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만나지만 그 빛에 닿을 수 없다. 라고 써 있습니다. 이 일라이는 권스라 백승현 배우님께서 맡아주셨는데요. 저는 백승현 배우님으로 봤습니다. 나름 흥미로웠던 지점은 이 백승현 배우님께서 저번 렛미인 시절에 최종 오디션까지 가셨대요. 2020년도에. 근데 떨어져서 너무너무 아쉬워가지고 너무 하고 싶으셔서 이 오디션이 뜬다는 약간 소문을 들으시고 이 역할이 약간 뱀파이어니까 사실 막 인간보단 약간 짐승의 느낌도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고릴라 연기를 되게 열심히 막 연구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되게 기대하고 들어갔는데 저는 너무 만족했고요. 뭐 이게 데뷔작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데뷔라고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너무 잘 봤습니다. 그 두 번째 등장인물은 오스카라는 소년입니다. 이 오스카라는 소년은 끝없는 폭력에 갇힌 상처 입은 소년인데요. 우선 부모님께서 사이가 안 좋으셔서 처음 등장할 때 이제 어머니랑 살고 있어요. 근데 또 사실 어머니는 또 알코올 중독자시고 또 아빠한테 가려니 또 아빠도 그닥 이 소년을 받아들여 주는 것 같지도 않고 또 학교에서도 혼자서 또 괴롭힘을 당해요. 그래서 이제 사랑과 보살핌에 굶주린 외톨이의 삶을 살고 있는 소년인데 자신과 닮은 일라이에게 순수한 사랑의 감정을 느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자신과 닮음이라는 말에서 뭔가 혼자라는 것에 혼자 결국에 뭔가 주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만 진정한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홀로 지내는 삶에 대해 서로 공명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 내용은 또 뒤에 시놉시스를 말씀드리면서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등장인물 하칸입니다. 이 하칸은 끝없는 사랑에 갇힌 늙어가는 남자인데요. 단 한 사람 일라이를 위해 선택한 그림자의 삶입니다. 아까 일라이가 피를 마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애초에 이제 이 공연의 시작이 어떤 살인 사건으로 시작되는데 이 친구가 되게 소녀의 모습을 하고 일라이라는 친구가 소녀의 모습을 하고 흡혈을 해야 되니까 뭔가 이 아이를 너무 지켜주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그러다가 잡히면 정말 끌려가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 하칸이라는 사람이 이 인물이 사랑에 빠져서 일라이를 위해 사람을 죽이고 피를 받아서 마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뱀파이어는 늙지 않잖아요. 그러나 또 사람의 시간은 멈춰 있지 않기 때문에 점점 늙어가는 거예요. 어느덧 노쇠하고 쓰러지지만 사랑을 위해 필사적으로 헌신하는 인물로 나옵니다. 이 학한 역할에는 조정근, 지현준 님이 맡아주셨고요. 아까 제가 오스카 역할 배우분을 소개를 안 한 것 같은데 안승균, 천우진 배우님께서 맡으셨습니다. 이 오스카 역할에 이제 천우진 배우님 혹시 어떤 역할 하셨는지 아는 분 계신가요? 한우진 배우님이요? 빌리 아닌가? 빌리 이름이랑 똑같은데. 맞아요. 빌리 했던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빌리 엘리어트에서 빌리 역할로 데뷔를 하셨던 분인데 이제 지금 연기 전공을 하고 계신다고 해요. 근데 역시 빌리를 하셨어서 그런지 이 공연이 굉장히 움직임이 많고 움직임 자체도 스티븐 혹의 특징처럼 움직임으로 담고 있는 서사가 굉장히 많고 그 서사를 분석하는 맛이 있는 그런 연극인데 손호진 배우님께서 역시 이제 움직임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움직임을 그렇게 빌리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해오셨는데 연기 전공까지 하시니까 제가 막
전공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보면서 그 움직임 속에 이 감정이 담겨 있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한 역할의 조정근, 지연준 배우님 중에 저는 조정근 배우님으로 보기는 했는데요. 우선 전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또 지연준 배우님은 또 여러분들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은 작품 하데스 타운에서 하데스 역할로 나오셨고 유일하게 그 브로드웨이의 오리지널 하데스 분이 굉장히 바리톤이셔서 이 다른 배우분들은 이 특정 부분들을 옥타브를 높여서 부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요 지연준 배우님께서는 그 원 키 그대로 부르셔서 되게 화제가 되셨었습니다. 네, 그 다음엔 또 많은 인물이 나오는데요. 엄마 역할의 박지원 배우님, 함버그 경찰서장 아빌라 선생님 역할의 차정연 배우님, 아빠 커트 요키 닐스 스테판 역할의 이의령 배우님, 그리고 지미 토겔 얀 역할의 정우재 배우님, 그리고 스윙의 최홍혁 배우님이 계셨고요. 또 조니의 김재민 배우님, 미키의 지준영 배우님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드디어 제가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시놉시스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이한 살인 사건이 벌어진 다음 날 외로운 소년 오스카는 신비한 소녀 일라이를 만난다. 창백한 얼굴, 추운 옷차림, 이상한 냄새. 그는 어딘가 묘한 분위기의 소녀가 자꾸만 궁금하다. 나한테서 아직도 냄새나? 난 상관없어. 그냥 네 냄새야. 일라이를 보살피고 있는 의문의 남자 하칸. 그는 이전과 달라진 일라이의 변화를 느끼고 모든 게 위험해졌음을 직감하는데 넌 사람을 죽였어.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맹세하고도. 이 하칸이 한 대사입니다. 세상에 초대를 받지 못한 이들의 시리도록 아픈 사랑이 시작된다. 사실 시놉시스만 보면 약간 대사만 보고 이게 대체 어디서 나오는 얘기일까 싶긴 한데 이제 보면 다 이해가 되고요. 이제 막공을 했으니까 그래도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그 뱀파이어 소녀로 나오는 일라이 친구는 사실 약간 늑대 소년 느낌이었어요. 저는 처음 봤을 때 움직임도 약간 짐승적인 부분이 있고 근데 이제 하칸이 피를 구해주기로 했는데 못 구해주니까 이제 몰래 몰래 나가서 막 사람들을 꼬셔서 피를 이제 마셔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꼬시는 방식이 그 숲이에요. 겨울 숲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공연이 시작합니다 하기 전부터 겨울에 되게 우겨진 숲이 배경으로 나와 있고 되게 긴 나무들이 있어요. 거기를 사람들이 공연 시작 전부터 배우분들이 막 정말 추우신 것처럼 그 길목을 막 이렇게 손을 비비면서 허허 이러고 김도 불어가면서 막 지나다니시는데 그 숲에서 앉아서 정말 소녀의 모습으로 가녀린 소녀의 목소리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러면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도와주려고 오잖아요. 아, 저 못 일어나겠어요. 저 좀 들어서 옮겨주실 수 있으세요? 이래서 드는 순간 이렇게 사람을 들면 사람이 이렇게 공주님 앉기를 하면 딱 자기의 얼굴에 들려진 사람의 얼굴이 목에 이렇게 닿잖아요. 그 순간에 콱 물어서 피를 이렇게 빨아가는 그거를 보고 하카니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맹세했으면서 왜 사람을 죽이냐 이러고 이제 일라이는 너가 그러면 나를 배고프지 않게 하기로 한 약속을 못 지킨 거 아니냐 나는 너무너무 배가 고팠을 뿐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 그 장면을 보고 너무 잔인한데 싶다가도 어쩔 수 없이 주식이니까 어쩔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이 되게 초반에 나와요. 그래서 이때부터 뭔가 관객들이 일라이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기 시작되는 시점이 아닐까 싶고요. 이 존 티파니 연출님께서 이 이야기를 보고 남기신 말씀이 있는데 저는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바로 딱 한 문장으로 말씀을 해드리자면 존 티파니 연출님께서 렛미는 피터팬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 무슨 얘기일까라고 들었는데 이분께서 이 렛민을 보다가 문득 일라이는 나이 들지 않는 소녀로서의 피터팬이고 하카는 웬디. 왜냐면 피터팬을 좀 따라다니잖아요. 그리고 오스카는 제인, 웬디의 딸인 거죠. 웬디는 딸이 피터팬과 네버랜드로 떠나는 것을 허락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스카는 제인인 것 같다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렛미인을 좋아하는 이유에는 어린 시절에 천진난만함과 자유로운 상상력을 잃어가는 그 슬픔을 경험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면서 일라이의 행동은 과연 이기적인 것일까라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다들 무한한 상실의 고통에 대해서 이 공연을 보면서 한 번씩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공연을 보면서 우선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우선 모스부호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친구들이 옆집에 살아요. 오스카라는 그 남자아이와 그리고 일라이라는 친구가 이제 서로 방에 떨어져 있을 때 대화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벽에다가 모스부호를 탁탁 이렇게 하자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극 중간에 막 목수부호를 하는데
저희 조이님께서 또 스토리 올려주신 게 저도 와 했던 부분인데요. 이 모스보호를 할 때 음향을 이게 모노로 안 하고 스테레오라고 하나요? 그래서 딱 그 특정 부분을 그 소리가 나는 방향에서만 소리 음향을 확 키워가지고 아 진짜 내 옆에서 내 옆집에서 마치 모스보호를 저한테 보내고 있는 이렇게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거기서 수영장이 나와요. 와, 저 이게 너무너무 너무 신기했던 부분인데 이막에서 거기에 이제 구조물이 있거든요. 약간 놀이터 같은 숲속에 이게 확 돌면서 갑자기 촤 이러고 수영장에 물이 촤촤촤 이제 쌓여요. 그런 다음에 정말 그 오스카 배우가 수영복으로 갈아입은 다음에 이제 원래 수영 수업을 하는 거였는데 괴롭힘을 당하면서 물에 담궈지거든요. 근데 우선 그 담궈져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긴데 이걸 어떻게 참았지? 싶은 그 연습을 한 시간도 너무너무 신기했고, 그리고 또 이거는 제가 이번에 공연하면서 저는 사실 음향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이 분명히 이막에 나올 때 그 수영복을 입을 때 1막에서는 등에 그 마이크 라인이 보이는데 2막에서는 마이크 라인도 안 보이고 마이크팩도 안 찬 것 같은 거예요. 그 부피가. 그러고 수영장에 들어갔는데 들어갔다 나왔는데 음향이 이제 막 들어갔다 나와서 또 대사를 치는데 대사가 이 마이크를 먹은 소리 같은 거예요. 날것의 소리가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에 대해 되게 친구랑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음향 감독님이 그러면 보통 핀포인트 마이크라고 해서 특정 지점에 대고 말하는 무언가를 했을 것 같다라고 하셨어서 뭐 그런 게 아닐까 했는데 혹시 조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기술적으로까지는 생각해 본 적 없고, 그냥 어쨌든 음향에 굉장히 신경 썼다는 거는 알 수 있었어요. 사실 그 극장이 국립극장, 해오름 극장이었잖아요. 그 극장이 적합한 극장인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을 때는 아닐 수 있잖아요. 그쵸? 마이크를 쓰는, 그걸 하기에 적합하지는 않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우들 마이크는 물론이고 아까 이제 잠깐 설명해 주신 것처럼 사운드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 부분이 저도 굉장히 놀라웠고, 네. 어쨌든 음향 디자인뿐만 아니라 다른 디자인도 조명도 정말 디테일하고 감각적이었거든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연출가의 디렉팅 안에서 다 정리가 됐겠거니 싶긴 하지만 연출가가 무대 위에 올려서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미니멀함과 동시에 나머지 디자인은 굉장히 섬세하다. 그래서 무대 위에 있는 세트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데, 한 가지밖에 없는데, 나머지로 모든 것을 다, 네, 보여주고, 나눠주고, 쪼개주고, 연출해주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사실은 저는 근래에 본 작품 중에는 이 완성도로는 거의 1등이었습니다.